첫 번째 이슈는요, 타다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차량 호출 업체, 그리고 신생산업이죠. 기존의 택시 업계와 격렬한 충돌을 빚었는데 검찰이 개입을 했군요. 보시죠. 정부가 1년 손 넣은 사이 회원 125만 타다 법정에 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시거든요. 자, 검찰 판단이 이렇습니다. 렌터카가 아닌 불법 택시다. 이재용 수호카 대표 등 불구속 기소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검찰 사실상 택시와 같은 서비스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어겨서 지금 사업을 하는 거다는 거죠. 검찰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타다 지금 차량이 1,400대고요. 기사는 9,000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100만이 넘는 회원들이 있습니다. 법원이 위법으로 판단하면 차량 호출 서비스 앞으로 힘들어질 것이다. 여러 가지 또 얘기가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자, 이재용 대표 어제 검찰의 기소 소식이 알려진 뒤 이렇게 불만을 표시하죠. 대통령이 네거티브 규제 말한 날 기소라니. 네거티브 규제라는 건요. 법에 규정이 돼 있지 않는 한 아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규제는 네거티브보다는 포지티브 규제. 그러니까 법에 정해진 것만 하라는 규제가 많거든요. 그 규제를 바꾸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한 날 이게 기소가 됐다. 이렇게 불만 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1년 달린 타다가 불법이라는 검찰 이렇게 돼 있는데요. 관련 기사 하나 더 있는데 이번 기사는 좀 더 상황에 대한 분석이 들어 있습니다. 한쪽에선 상생, 한쪽에선 퇴출. 정부 규제 엇박자의 혁신산업 혼란이다. 그렇죠. 차량 호출 서비스 많은 나라에서 이미 활발하게 사업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들어왔는데 뭐 새로운 산업이라고 굉장히 각광을 좀 받았어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굉장히 그동안에도 긍정적으로 봤는데 택시업계 반발이 일으면서 기존 산업과 충돌을 빚으니까 정치권에서도 이슈가 됐죠. 내용 보겠습니다. 국토부 실무논의기구 구성에 택시업계 타다 상생 추진했지만 검찰이 기소를 했죠. 이 기소 발표에 제동이 걸릴 듯하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추진했던 정부 방향하고 또 이게 뭐가 좀 잘못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국토부 예상치 못한 결론에 당혹하는 모습이다. 위법성 여부는 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뭐 이 내용과는 직접적으로 관련 없습니다만 어제 문재인 대통령 어제 AI 육성하겠다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규제와 관련된 얘기를 했거든요. 그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대로 소비자 멈추기 되더라도 당장 재난 현장 같은 곳에 이용하게 생겼습니다. 인공지능 정부가 되겠습니다. 정부 스스로 인공지능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분야별 장벽을 가감하게 허물어서 우리 인공지능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산업이 등장해서 시장을 만들고 있는 것이냐? 아니다. 기존에 있는 산업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나오죠. 그래서 뭐 상생이란 부분, 퇴출이란 얘기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최영선 의원께서는 이 상황을 지금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일단 어제 저는 뭐 좀 예상치 못한 시점에서 예상치 못한 기소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까 계속 기사를 소개할 때도 보면 엇박자라든가 혼란이라든가 이런 단어가 등장하는데 방금 화면으로 보셨다시피 어제 제가 시점을 예상치 못한 시점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중에서는 처음으로 첨단 기술 개발자 그 컨퍼런스에 참석을 했습니다. 개발자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참석을 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면은 IT 강국에서 AI 강국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서 그 방법으로 마음껏 상상하고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마당을 펼쳐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시점.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마음껏 상상하고 마음껏 도전하라고 하는데 기소가 이루어졌다는 거고 그다음에 예상치 못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이 타다가 불법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국토교통부라든지 정부 측에서 법의 회색지대다. 그러니까 애매하다. 그래서 이걸 불법으로 볼 수도 있고 불법이 아닌 걸
수도 볼 수 있다. 해석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예, 있다. 좀 이런 입장에서 규제를 안 하고 있었고 예. 대통령은 이제 그러면은 마음껏 상상하고 도전하라는 말은 예.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 있게 법을 좀 네거티브 쪽으로 명백한 불법이 아니면 할 수 있게 해석하는 쪽으로 예. 말씀을 하셨는데 예. 갑자기 이 해석지대라고 하는 곳에 불법이라는 굴레를 씌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의 판단이 지금 기소한 판단은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상치 못한 시점에 예상치 못한 좀 기소였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최영선 의원께서는 정부의 전체적인 방향, 뭔가 규제를 풀고 새로운 산업을 찾아내는 방향으로 가는데 이 흐름이 이게 뭔가 좀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신데 맞습니다. 김현전 의원 그동안 사실은 이 타다 문제, 차량 호출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차량 공유 업체 이런 산업에 관련해서 기존의 택시업계의 분들의 생존권을 침해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한 극한 반발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대통령께서 하신 얘기와 예. 이재용 대표가 예. 대통령의 네거티브 규제한 날 기소다라고 얘기하는데 불구속 기소를 결정하는 게 당일날 결정하나요? 아니잖아요. 저는 왜 대통령이 공유 경제를 강조하고 창조 혁신을 강조하는 것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철학이고 기조라고 봅니다. 근데 이재용 대표가 갑자기 대통령을 연결시키는 건 제가 볼 때 무리하다. 그건 무리하게 지금 어떻게 보면 끌어들인 거다. 네, 그 불구속 상황을. 기소 재판 받아보신 분들은 알고 그다음에 예. 검찰의 입장이라는 게 예. 당일날 결정하고 대통령이 미리 말씀하실 걸 알고 그날에 맞춰서 불구속 기소 안 예. 합니다. 그래서 그건 지나치게 정략적 접근이라고 저는 보고요. 사실 이번에 검찰 기소는 지난 2월에 이제 고발이 이루어지면서 이루어졌기 그동안 때문에, 뭐 조사가 네. 이루어진 뒤에 나온 네, 겁니다. 그럼 2월에 고발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예. 10월 달엔 8개월 만에 예. 기소가 됐으니까 법적인 불비함이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지난 7월 달에 혁신 성장 및 상생 발전을 위한 예. 택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예.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예. 기존 택시 업계에서는 반발이 물론 있죠.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중요한 것은 택시 업계에서와 그다음에 예. 새로운 산업 구조가 예. 상생하는 구도가 돼야 되는데 예. 그렇지 못하다는 지적도 많이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한 새로운 산업이 예. 기존의 산업을 예. 망가뜨리거나 예. 독점하는 형태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어. 보고요. 또 하나는 지금 택시 면허를 매입하게 될 경우에 운송업을 할 수 있도록 해어 있다라는 개선 예. 방안이 있는데 지금 예. 그렇지 않은 지점도 있기 때문에 예. 그 법적으로 완성도가 높여지기 전에 발생했던 고발이고 그에 대한 검찰의 기소이기 때문에 예. 재판이 진행되고 그다음에 국토부와 그다음에 택시 업계의 논의가 이후에 좀 진행되는 것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예. 이것들을 지나치게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불필요한 것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상황. 그러니까 항상 그렇습니다. 기존의 어떤 산업 그리고 새로운 산업 그런데 하는 일이 겹치게 되면 충돌을 빚는 거잖아요. 지금 이 모습도 지금 그런 거와 흡사하게 지금 가고 있어서 그런데 갑자기 이제 검찰이 기소하는 문제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좀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요거 오늘 변호사께서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어서 지금 기소가 됐잖아요. 그럼 이제 법원으로 간 겁니다. 자, 양지열 변호사가 보시기에는 법원 향후에 어떤 고민과 어떤 판단을 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왜 회색지대란 말을 하냐면 예. 법원이 최종적으로 이 법의 법률 문장이 나와 있는 것에 예. 이 사안이 들어맞는지를 예.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예. 요즘에 뭐 이것만 그런 건 아닌데 이 예. 법을 만들 때는 지금 타다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라고 전혀 상상할 수 없었을 때 만들어진 사실 지금 법규상으로는 그런 거는 감안하지 않았겠죠. 당연히 있을 수 없는 거죠. 예. 문제가 뭐냐면 없었던 사회 현상을 옛날의 법을 가지고 이게 맞는지를 판단하려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검찰이 이런 정도의 사회적 문제에 네. 먼저 발을 들이고 판단을 하겠다고 나선 것 자체가 사실 좀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상황은 그때 법을 만들었을 때 여기군사법을 만들었을 때 그때의 기준으로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토부도 얘기를 하고 있고 예. 국회에서도 논의를 알고 있고 택시업계 뭐 다른 그 업체들이 관련 법에서 직접 관할하고 자세히 알고 있는 게 이제 국토부죠. 그러니까 그 내용을. 그쪽에서 지금 한참 1년 넘게 예. 고민하고 있는 시점에서 옛날 법을 가지고 자 어긋나요라고 지금 형사처벌을 들고 나왔고 그러면 양지열 변호사 보시기에는 검찰이 지금 고발을 일단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좀 처리했는데 어떻게 판단했어야지 더 옳다고 보세요? 미뤘어야죠. 국토부에도 지금 사실 조회를 했었고 의견을 예. 조례한 상황이었는데 그걸 기다리지 않고 지금 기소를 했다는 정부의 거예요. 정책 방향을 좀 지켜보겠다. 그러니까 당연히 법을 만들어진 법을 적용하는 기관인데 검찰이나 법원은 예. 지금 상황은 새로운 법을 검찰이나 법원이
해석을 통해서 만들겠다고 나선 거거든요. 굉장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자, 이재용 전 의원. 이재용 전 의원 지금 저 전직 의원이시면 만약에 현직이시라면 법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발의하시고. 그러면은 이 사안과 관련해서 법을 발의하신다면 어떤 내용으로 발의를 하시겠어요? 매우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검찰이 나온 얘기가 예. 렌터카가 아닌 불법 택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거 불법이라고 지금 그래서 불법 맞습니다. 택시라고. 맞습니다. 근데 우리 일반 시민들이 타다를 탈 때는 예. 렌터카를 불렀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택시로 택시를 불렀다 인식하시는 생각을 분이 합니다. 많죠? 그럼 택시는 맞아요. 예. 그리고 렌터카의 사업 구조도 보면 예. 이게 택시업이 맞거든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현행법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게 불법이다라는 건 피해갈 수 없는 것 같아요. 예. 아까 말씀하셨던 뭐 회색 지대가 있어서 그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그거는 맞는 것 같고. 근데 이제 한 가지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은 예. 정치권이 그동안 뭐를 했냐는 거죠. 죄송합니다. 예. 지금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만들었잖아요. 예, 예. 근데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서 이렇다 저렇다 할 만한 확실한 그 솔루션을 내놓지 못하고 있었어요. 물론 그것이 뭐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겠느냐 이런 예. 큰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데 예, 있어서 그렇지만 특히 생존에 걸려 있는 부분에 예. 있어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시작할 때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신속하게 어떤 솔루션을 내놓을 예. 거라고 예고했던 거하고는 달리 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이에서 벌써 6개월, 1년이 지나가 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예. 제가 이재용 그 대표가 한 얘기 중에서 예. 저는 사실 그 타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논의가 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지만 예. 한 말에 대해서 하나 동의하는 게 있습니다. 혁신으로 인해 피해보는 전통 사업을 보듬는 건 예. 혁신 기업이 아닌 정부가 해야 된다. 이런 사회적 갈등이 있는 걸 정부가 직접 나서서 매우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매우 미흡했다. 이런 지적은 좀 겸허히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께서 뭐 아시는 분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타다가 택시가 아니었나? 타봤는데 택시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법적인 그런 규정을 정확하게 따지고 들으면 실체는 이렇습니다. 타다는요, 렌터카입니다. 근데 렌터카에 기사가 같이 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원래 렌터카는요, 이른바 승용차는 렌터카에 기사가 같이 올 수가 없습니다. 11인승 이상 승합차에만 기사가 같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를 이용해서 지금 서비스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받아들이는 그런 실체와 실제 법적인 실체가 다른 그 충돌 지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튼 타다 논란. 벌써 100만 명 이상 회원 가입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 좀 더 복잡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